자, 월요일장 한 주의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출발은 했는데요.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반반씩 나눠서 현재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주에 포트 방향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섹터별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미르 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반란, 원래는 반도체가 잘 갔고 그다음에 작년에 로봇까지 또 잘 갔는데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이 또 다시 1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급에 대한 이동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고요. 최근 좀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 투톱을 파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는 잘 가요. 주가 잘 가고 네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역대급 B2로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이렇게 잘 방어를 해주는데 그래도 과연 반도체 투톱 외인 기관의 이 문매를 피해서 갈 수 있을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 80만 원 가능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네네. 거의 다 왔어요. 업사이드 높여주시나요? 일단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높이도록 갈게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생각보다 강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상승 흐름에 좀 맡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살짝 이제 뭐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14만 원 그리고 17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이 조정을 거치고 아마 다시 2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뭐 거의 가시권이 왔기 때문에 15만 원, 80만 원은 뭐 돌파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파동에서 과연 얼마까지 올려줄까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00만 원 이 관점은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이라기보다는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보게 되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민하실 겁니다. 얼마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조금 이제 이런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을 좀 보게 되면서 과거에 어떤 종목을 보게 되냐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23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월 달에 에코프로가 10만 원대인가요? 10만 원대에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4월 달까지 70만 원대 부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두 달 반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11월 달, 12월 달 거쳤던 그런 조정처럼 그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6월 말미에 이 80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7월 달에 150만 원을 찍고 에코프로가 그 이후부터 시세가 끝이 났더라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패턴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패턴이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그림을 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코프로가 7월 달에 그 8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1차 상승 80만 원 돌파하게 나면서 1차 상승 나왔을 때 100만 원 부분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15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 이후에 지금 14만 원대 잠시 주춤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강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5,000포인트 20만 원이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극단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니까 방송 보신 분들은 과거에 2023년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차트를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3년 전에 2차 전지가 엄청난 네네. 랠리를 펼쳤을 때 그 모습이 반도체 투톱에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그만큼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좋은가요? 좋죠. 지금 뭐 사실 속된 표현을 쓰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방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날 당일날 꼭 확인한 거 두 가지 디램 가격하고 탄산유통 가격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디램 수출액 그러니까 메모리 수출 동향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업황은 뭐 계속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좋은 업황을 가지고 주가를 얼마만큼 끌고 갈 건가 뭐 그런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2023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뭐 에코프로엠이 갔던 이유가 똑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닉스는 뭐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포트에 비중을 차곡차곡 좀 쌓아가야겠네요. 네네. 소부장 안에서 오늘 또 기판이 강하네요. 심택이 급등하고 코리아 서킷도 5% 네네.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기판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하고 코리아 서킷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방금 말씀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전자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계속 조정 보이다가 오늘 상승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상승만 놓고는 좀 좋다라고 봐야 될지 대한 부분들은 조금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기점에서 과연 추세를 돌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말씀 끝나신 건가요? 그럼 오늘 기점으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네네. 이제 정말 기판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군요. 그럼 여전히 소부장 안에서는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원익, IPS, 테스, PSK 이 종목들 3대장으로 꼽으시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사과하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소부장 얘기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종목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YC하고 이런 종목 말씀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드린 지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잘 착각한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말씀했던 소부장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코리아 서킷하고 삼성전기만 좀 보는 게 낫다고 생각드는 것들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어떤 제품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제품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판주가 사실 약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하고 코리아 서킷가 강한 이유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삼성전기는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판 섹터 내에서도 각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단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두산 에너빌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네네. 미국 증시에서 원전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 상승인지 아니면 다시 두산 에너빌이 전고를 뚫어주러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 건지 궁금한데 이 상승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늘은 메타 이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시죠? 조방원. 얘네들 항상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 방산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원전도 좀 따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이제 현대건설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착공이 된다라는 기정 사실 하에 일단 원전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 사실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어도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 미국이 목표라고 있는 2030년 전력 생산 목표가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반기에 착공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홀텍이 지금 팰리세이드 SMR 관련돼 가지고 건설 인허가 신청한 상황인데 요거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은 홀텍의 파트너인 누가죠? 누가 있죠?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전고점이 오늘 돌파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적으로 원전 섹터를 투자하겠다라고 네네. 봤을 때 두산 에너빌보다는 현대건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전은 일단 이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왜냐하면은 그 1차측 개통 관련돼 가지고 국산화된 게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밖에 없어요. 요것만 현재 국산화되고 다른 것들은 뭐 원자력 그 관련돼 가지고 국산화된 부분이 없고 물론 주기기 이런 거 빼고 주요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는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 국산화된 게 최초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측 제어 시스템 관련돼 가지고는 우진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현대건설, 두산 MLT, 우진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좀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BHI, 보성과 파워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착공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게 원전 네네. 섹터의 포인트고 관련된 뉴스를 만약에 딱 발견하셨다면 말씀 주신 현대건설, 두산에너비, 우진 네네. 그 다음에 뭐 BHI 이런 순서대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력 설비 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오늘 2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전력 설비가 이게 원전 때문에 움직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AI 수요로 묶이는 거죠, 네, 다. 그렇죠. 지금 AI 얘기 나오게 되면은 뭐 전력 쪽으로는 뭐 전략원, 전력인프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력 설비에 좀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년 9월 달부터 반도체와 전력 설비가 흐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와 연계돼서 계속 같이 갈 건가 아니면은 이 AI발 전력 수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전에 보였던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기점에 개인적으로 놓여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갈 때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이제 단독으로 좀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200만 원 돌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그 실적 목표 관련돼 가지고 약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빨리 이제 벗어내게 되면서 조금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반영이 좀 추가적으로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전히 전력 설비 탑픽 산일 전기로 보시나요? 산이전기를 대표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변압기 3사가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탑픽은 산을전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탑픽 부분은 변압기 3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산일전기 고집하기보다는 그쪽도 이제 같이 봐야 된다. 그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략을 수정한다.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 3대장이 더 괜찮다라고 하셨고 네. 지금 에너지 그리고 AI 수요 관련 뉴스가 또 다시 한번 쏟아지면서 이들 종목들이 연속적인 시세를 내뿜는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과 우주항공, 조선 이쪽 볼 텐데 이제 바로 기존 주도주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쪽입니다. 방산 사실 그 3대장이요. 시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탄력적이진 않아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가긴 했지만 막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우주항공보단 사실 탄력도는 부족하거든요. 네.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지만 차라리 뭐 방산보다는 지금 더 센 우주항공을 보는 게 맞나요? 그쵸. 시세를 보게 되면 우주항공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납품 관련돼서 세화 베스틸 지주를 대장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그 좋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주항공이 지금 위치가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우주항공을 이제 공격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지금 자리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주항공도 되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그렇죠.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 지금 말씀 주신 지가 벌써 2주 전인데 계속 신고가니까 네네. 뭐 그때 샀어도 지금 벌써 수익률이 30%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타이밍 문제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방사는 어때요? 방산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일단은 대장인 하나로스페이스가 전고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해군 쪽의 방산이 기대가 되는 하나오션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지상무기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나 이제 부산 쪽 같은 경우, 그리고 LG 넥슨 같이 그 분위기를 어쨌든 위치는 약간 위치는 틀립니다. 위치는 틀리지만은 최근에 방산 쪽 강세를 보일 때 소위 말하는 방산사사 같이 좀 방산사사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로스페이스가 오늘 조정을 끝내고 만약에 내일 쪽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다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조방원에 이제
하반기 때 보지 말고 이제 올해 와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 좀 빨리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때문에 이게 또 빨리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에 오나 지금 오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세를 일단 다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하고 방산은 수주, 실적은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방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막 여러 가지 지금 네네. 지역군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발시키고 불거지게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도 되는 이슈인 거예요? 네, 일단은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베네수엘라, 쿠바, 뭐 그린란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게 어떤 방산주 투자 심리를 이제 개선시키면서 방산주가 다시 갈 만한 어떤 여건을 개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군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하나를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 쪽의 자주포 사업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어떤 전차 사업 이런 것들이 뭐 수주가 가셔야 된다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아마 또 작년 상반기 같은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이 오히려 우주항공보다는 기대 수익이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조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이 정말 잘 가요. 그러니까 네. MRO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이 좀 조선들이 같이 강했다면 오늘은 하나오션만 독주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하나오션은 아예 방산으로 떼놓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 움직이는 방산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트럼프가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콕 찍어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황금함대 수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금함대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수익성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황금함대 호위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위하면 4,000톤급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울산급 배치3 요게 3,600톤급입니다. 근데 요게 한 척 건조 비용이 7,6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LG 운반선 같은 경우에 한 척당 3,700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만약에 한 대를 수주받게 되면은 한 척을 수주받게 되면은 LNG 운반선 두 척 수주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10척을 받게 되면 10척 수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LNG 운반선 20척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 조선소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추가 조선소 이제 그 인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황금함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제 하나 관계자가 이제 뭐 캐나다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이 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해군 방산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원래는 현대중공업을 더 좋게 봤는데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뭐 지금 접근 따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라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종목들이 그냥 돌파를 해버려요. 너무 세죠. 네. 오늘 보시면 현대건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칠까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따라가도 네. 괜찮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ESS 모멘텀도 있기는 한데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2026년도에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그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2차 전지가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정말 바닥이다. 근데 아니었어. 또 떨어져. 여기는 정말 바닥이다. 아니래요. 또 떨어져. 이런 그림이 계속되다 보니까 못 네. 믿겠어요. 근데 진짜 바닥이에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방업체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뉴스로 전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LNF의 어떤 그 최근의 이슈라든지 그래 LG 엔솔의 어떤 이슈를 봤을 때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린 부분을 탄산리튬 선물 가격 이게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금 전에 10시 반에 탄산리튬 선물 가격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또 15만 원 위안이 돌파됐더라고요. 15만 6천 위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핵심 소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ESS 양극재업 그 ESS를 포함한 양극재 기업들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전방업체인 셀업체 쪽으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ESS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인상을 다 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의 3분기 영업을 보게 되면 6천억에서 2,700억 정도가 이제 ESS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5%가 ESS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는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AI 얘기하게 되면 ESS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언제 부각이 돼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선방사는 원전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다시 순환매가 왔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순환매를 지금은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2차 전지까지 다뤄봤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